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행정부는 올해 안으로 100만 명의 이민자를 추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며 국내 이민자 사회에 큰 불안감을 안기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주로 추방 명령을 받고도 본국 송환이 거부된 약 140만 명의 불법 체류자들 제3국으로 보내는 방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미 미국은 멕시코, 코스타리카, 파나마 등 일부 국가와 협력해 실제 추방을 진행 중입니다. 더 나아가 14세 이상의 불법 체류 외국인은 정부에 의무적으로 등록하고 지문과 주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들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 남성은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되어 추방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정책은 미국 우선주의라는 슬로건 아래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통해 자국민의 일자리와 안전을 지키겠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이민자에 대한 불평등한 처우와 배제를 정당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시장의 현실은 이러한 정책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미국 농업 노동자의 70% 이상이 이민자이며 이들 중 다수가 불법 체류자입니다. 이들을 강제 추방할 경우 농산물 생산과 수확에 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민자 추방이 본격화될 경우 미국의 GDP 성장률은 최대 2%포인트까지 하락하고 물가 상승률은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불법 이민자 중 상당수가 중남미 출신으로 이 본국에 송금하는 금액은 해당 국가의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추방으로 인해 이러한 송금이 중단된다면 해당 지역 국가들의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단순한 이민 문제를 넘어 사회적 불평등과 국제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민자 문제를 바라보는 다각적인 접근과 인권 중심의 해석이 요구되어야 합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어느덧 4년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양국 모두의 막대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으며 서방 전문가들은 러시아군의 누적 사상자 수가 곧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에서 자신이 집권하면 협상을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정부 이전 바이든 행정부는 전쟁 초기부터 푸틴 대통령을 전쟁 범죄자로 규정하고 러시아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해왔습니다. 금융 제재, 수출 규제, 에너지 관련 금수 조치, 정치인 및 재계 주요 인사 등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통해 러시아를 압박했으며 우크라이나에는 막대한 무기 지원을 하는 등 우크라이나의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쟁 장기화로 인해 미국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수백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지원이 지속될 수 없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을 동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종식을 통해 러시아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를 통해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연대를 차단하는 것이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러시아는 움직여야 한다고 언급하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대러시아 제재를 1년 더 연장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특히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우크라이나가 일정 수준의 영토 양보를 수용해야 된다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14년 러시아가 병합한 크림반도의 러시아 영유를 인정하고 현재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일부 동부 지역에 대한 통치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첫 임기부터 중국의 불공정 무역을 바로잡겠다며 관세 카드를 꺼냈습니다. 2018년에서 2019년 4차례에 걸쳐 약 3,6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했고 최근에는 일부 품목에 대해 125%까지 관세를 인상하는 등 강경 입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의 부흥, 일자리 창출,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관세를 핵심 정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통해 미국 경제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마가 프레임을 강조하며 자국 산업 보호와 미국 우위의 세계 질서 재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도 이에 대해 손을 놓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미국이 34%, 125%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 역시 미국산 수입품에 동일하거나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맞불 관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34%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고, 전기차 모터 핵심 소재인 히토류 등 전략 자원 수출도 통제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미중 관제 정책은 2025년 2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며 2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미국은 첨단 반도체, AI칩 등 핵심 기술 수출을 차단하고 중국 내 주요 대학 출신 연구생 비자까지 취소하는 등 강경 대응을 이어나갔습니다. 최근 5월에는 제네바에서 양국 정상이 만나 90일간 관세 휴전을 선언했고, 미국은 중국산 관세를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산 관세를 125%에서 10%로 낮추는 합의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6월 들어 첨단 기술 수출 규제와 철강,